현미는 건강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한 음식이에요. 다 독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건강한 음식이라 그랬다가 독이라 그랬다 도대체 무슨 말이 맞냐?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전부 다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경우에만 소화 흡수되는 경우만 약이 되고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다 뭐다? 독이에요. 장에서 계속 음식이 썩고 있으니까 방기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 소화가 잘 되는 식사는 모든 식사의 패턴이 다 바뀌게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현재 다 뭘 먹고 있다? 독을 먹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원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콩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콩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대장 발병률 1위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보암직한 것만 찾아다니는 소위 선악과 같은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저는 태초 먹거리라는 프로그램을 2010년 7월에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 아니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음식이면 다 약이 돼야지 왜 독이 되냐? 자 여러분 아침에 뭐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라면. 뭐?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다들 지금 약이 되는 음식을 나름대로 찾아서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그 음식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자기는 약이 된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7, 80% 사람들은 독을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이죠. 전 세계 모든 방송이나 언론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항상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강한 음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자, 건강한 음식, 뭐가 건강한 음식입니까? 청국장 또 두부, 생선 또 김, 고기. 밥은 뭐 잡수세요? 잡곡밥, 현미밥. 현미는 건강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한 음식이에요. 왜?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들어요. 영양을 분석해 보면요, 현미를 100이라고 본다면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냈어요. 왜 깎아냈어요? 오로지 맛을 위해서. 오로지 맛을 위해서 95%의 영양 성분을 깎아낸 것이 바로 백미인 거예요. 여러분 백미 금방 도적했는 거 압력밥솥에 밥하고 난 다음에 김 한 장 얹어보세요. 맛있어요. 기가 막히죠. 뭐. 그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현미는 건강한 먹거리의 대표 주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현미가 좀 먹기가 좀 힘드니까 잡곡밥을 섞어서 먹어라. 뭐 물에 하루다 이틀이나 뭐 불려놨다 먹어라. 별의별 뭐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빵집에 가서 빵을 살 때도 자꾸 통밀빵 쪽으로 손이 자꾸 하는 그죠? 통밀과 밀도 똑같은 거예요. 다 독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표정이 그렇습니다. 아니 건강한 음식이라 그랬다가 독이라 그랬다 도대체 무슨 말이 맞냐?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현미나 통밀은 분명히 화학적으로는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런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지나가는 통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화라는 얘기는 음식이 조각조각 난다는 얘기예요.
소화되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과정. 소화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덩어리가 대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항문으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몸속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대장의 온도가 39도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전부 다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경우에만 소화 흡수되는 경우만 약이 되고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다 뭐다? 독이에요. 독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장에서 계속 음식이 썩고 있으니까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아니, 방귀 냄새가 대변 냄새가 왜 지독할까요? 내가 약이 된다고 먹었던 음식이 장소에서 막 썩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막 웃어서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너 아침에 먹었던 썩는다. 몸이 살려고 여러분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 고, 대학교 10대, 20대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방귀라든지 대변을 다 분석을 해요. 우리나라 애들 방귀나 대변은 분석이 안 돼요. 워낙 퓨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의 장은 지금 현재 엉망진창에 대해서 매일 썩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엄마는 그저 애들한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만든다고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엄마들의 현주소예요. 이제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질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이제는 뭐요?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로 바뀌어야 돼요. 왜? 장 속에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바로 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의 건강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 저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현미라고 얘기했는데 현미의 주성분을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농축된 거예요. 왜 농축된 거예요? 농축된 거 해야지 하루에 2끼나 3끼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농축된 거 아니면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소같이 하루 종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음식을 다 농축을 시켜놨어. 그래서 탄수화물도 뭐예요? 농축된 큰 덩어리예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고 분해가 되게 되면은 포도당이라는 작은 녀석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 몸에 있는 장을 구멍을 뚫고서 우리 혈액소로 들어가지고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약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큰 덩어리가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이 탄수화물이 뭐가 된다?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보통 위에서 2시간을 머물면서 주물러가지고 죽을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는 분해 효소는요, 위에서는 분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밀라제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침 속에만 있습니다.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씹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탄수화물, 현미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많이, 꼭꼭이 아니고. 꼭꼭이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꼭꼭 씹으면 이렇게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데 이미 위가 나중에 주물르기 때문에 너무 꼭꼭 안 씹어도 돼요. 많이 씹는 거. 왜? 많이 씹어야지만 침이 많이 나오니까. 침 속에 뭐가 있어요? 아밀라제라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밥, 떡, 고구마, 광장, 국수 같은 모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침 속에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위에서 나오도록 만들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밥부터 그냥 후루룩 마셔가지고 위에서 넣으면 어차피 2시간 동안 주무르니까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죠? 이건 하나님 창조의 원리. 이걸 뭐예요?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많이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많이 씹어?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지. 아니 빨리 먹고 애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능 점수 1점이나 더 맞아야 되니까 엄마가 말이죠. 미숫가루 타가지고 보온통에 넣어가지고 차 타고 가면 먹으라고. 시간 아끼려고. 전부 다 마시는 걸로 바뀌었어요. 유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침이 없어요. 그죠? 이 씹는 부분은 말이죠. 침을 분비하는 활동과 함께 뇌의 호르몬을 펌핑하는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에 자주 많이 걸립니다. 확률적으로. 또 어느 학설에 의하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주장이에요. 씹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씹을 줄 알고 여러분 입속에다 치아를 무려 몇 개나 박아놨어요? 32개나 박아놨어. 핑계에 대해가지고 안 씹을까 싶었어. 32개. 응?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예요. 앞니가 아래 위로 8개예요. 그럼 12개를 빼면 20개가 맷돌 같은 어금니가 여러분 입속에 20개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입속에다가 맷돌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넣어놨을까요? 씹어라. 근데 음식은 안 씹고 옆에 사람은 계속 씹어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의 음식 먹는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고 빨리빨리 문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룬 거 저는 긍정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거든요. 이제는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그 정도 여유는 차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빨리빨리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는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위를 만족하는, 배가 불룩불룩 오르는 위를 만족하는 식사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 소화가 잘 되는 식사로 모든 식사의 패턴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바뀌어야지만 현재 모든 음식이 약이 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현재 다 뭘 먹고 있다? 독을 먹고 있다. 특히 우리 10대, 20대들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면치기. 그냥 그 국수, 라면 뭐 이걸 그냥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흡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자랑인 것처럼. 자기 몸을 망치는 가장 나쁜 방법인데요. 현미를 먹으려면 현미 먹는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50번을 씹어야 한다. 벌써 표정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 되냐? 벌써 50번 씹으면은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죠? 다른 사람 밥 먹고 다 나가는데 나 혼자 그거 앉아가지고 혼자 밥 먹은 그게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이계호 교수가 방송에 나가지고 50원 씹자 하니까 한번 톡 한 마음 먹고 이제 큰 마음 먹고 식탁에 앉았어.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딱 넣고 난 다음에는 씹는데 무의식적으로 벌써 4번, 5번 씹으면 벌써 목구멍으로 넘어가.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면 또 아차 싶어서 말이죠. 켜가지고 막 목구멍으로 막 하면서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안 돼요. 또 제가 이제 50분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또 독 한 번 먹고서 하나, 둘, 셋, 넷. 헤아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41, 42, 43까지 갔는데 옆에서 남편이 말을 붙이네. 야, 저녁에 어디로 가기로 했지? 얘기해줘 나니까 이게 31번이지, 41번이지. 현재 우리는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습관 바꾸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야들야들한 것도. 양상추도 뭐요? 씹어야 돼.
단 건 안 씹고 먹고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죠? 어떤 야채라도 어떻게 뭐요? 씹어야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 그릇의 샐러드를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불편했던 씹는 부분에 대해서 몸이 받아들이기까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통 시간이 1년 내지 2년이 걸려요. 즐겁게 씹었을 정도로. 그죠? 1년,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밥을 할 때, 현미밥을 할 때나 뭐 백미밥을 할 때 밥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통들깨를 넣습니다. 통들깨를 한 스푼 넣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이제 먹으면은 밥을 씹으면 통들깨 터지는 소리가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요. 근데 통들깨는 고소한 맛이 있죠. 한국 사람이 가장 부족한 오메가3이 가장 많은 기름이 들깨입니다. 그리고 그 들깨 섬유질이 리그닌이라는 섬유질이라 가지고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통들깨를 넣어서 씻게 되면은 소리도 들리고요. 또 고소하고 아이들이 신기해해요. 씹고 오면 애들 씹으면. 근데 타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씹으면 50%를 씹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 그렇게 해서 약이 되도록 음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건강한 음식이냐면 다 초점 맞추는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뭐다? 독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제일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죽을 끓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죽도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죽도 어떻게 된다?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안 씹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장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화라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우리 일부에서 고기 얘기를 하면서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두 개 다가 단백질도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게 되면 가장 작은 다리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동물성 단백질도 아미노산 만들고 식물성 단백질도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차이가 아무런 단백질 차이가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어야지만 힘이 생긴다. 그건 거의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못 먹어서 한이 맺혀서.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전혀 영양학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고 먹으면 다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항상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부 팽팽하게 한다고 다 콜라겐. 그 돼지 껍데기를 그 젊은 애들이 피부 좋게 하려고 콜라겐이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콜라겐도 소화가 되면 뭐가 된다?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들어가지고 콜라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콜라겐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콜라겐을 먹어야지만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골 좋아진다고 또 먹는 거 있죠. 그죠? 그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덩어리를 우리 몸속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10대, 20대한테 그 타케이 씨 동물성 단백질을 25%를 바꿔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콩은 말이죠. 현재 존재하는 동물성, 식물성을 다 합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것이 콩입니다. 더군다나 콩은 한국 사람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맛있어. 콩의 원산지가 한국입니다. 함경도와 만주 지역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어요. 함경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투만강입니다. 투자가 콩두자예요.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삼국 사기를 보게 되면요. 신라 고구려 백제 때 여성들이 시집 갈 때 혼수품이 메주입니다. 메주가 혼수품이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원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콩을 먹고 살았어요. 다 콩을 먹고 살았대요. 콩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사람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콩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콩을 아예 먹지 않습니다. 일절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대장 발병률 1위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콩이라는 걸 먹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요즘 또 보니까 말이죠.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유 만들겠죠. 난리가 났어요, 또. 붐이 불었어요. 자, 콩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부나 두유같이 해서 먹는 방법. 그 다음에 발효를 해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는 방법. 콩을 먹는 방법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죠? 두부로 만드는 방법은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모아서 농축한 거예요, 두부는. 두유는 뭐예요? 콩이라는 고추를 갈아서 액체로 만든 거예요. 먹기 쉽게 만든 거예요. 다음 뭐예요? 많이 쉽게 먹으려고 하는 방법인데 거기는 콩의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아미노산으로 되는 것이 소화라 그랬죠? 콩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약 65% 정도만 소화가 되고 나머지 35%는 콩 단백질 전체가 그대로 장 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스도 많이 생기고 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한테 저는 계속 두유를 소량 먹는 건 괜찮은데 과량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이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그냥 젊은 사람이 먹더라도 약 65% 정도의 단백질만 소화가 되고 35%는 그대로 장 속으로 넘어가서 장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 콩을 발효시킨 것은 발효라는 얘기 뭐예요?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조각을 내는 거예요.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조각을 내어서 이미 조각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소화시키게 되면 청국장의 된장,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의 95% 이상을 흡수합니다. 발효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소화력인 거예요. 발효 음식을 해가지고 뭔가 신박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효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미생물들이 모아가서 그걸 조각조각 내서 잘게 부셔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발효지. 거기서 뭔가 신비한 뭐 비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대사물질이라는 건 나와요. 어떤 대사물질?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청국장에 끈끈이 실 있죠. 그 실이 PGA라는 성분인데 그건 원래 콩에 없던 거죠. 발효하면서 나온 그 실 성분이 뭐예요? 피떡을 혈전을 용해하는 혈전 용해제. 피를 굉장히 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발효 음식의 콩 발효 음식의 더 큰 장점은요. 우리 장내에 미생물이 있는데 유익균, 유해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익균의 숫자를 계속 늘려줘야 돼요. 유해균의 숫자를 자꾸 늘어지는 음식이나 환경을 지금 현재 우리 10대, 20대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뭔가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면서 유익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장 건강이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콩 발효 음식에는요, 발효할 때 짚을 이용하죠. 짚에는 그 고초균이라는 균이에요, 고초균. 근데 이 균은요,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도에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응급약이 없을 때 애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머리 깨지면 엄마들이 된장을 발라줘요. 약 없으니까. 그리고 애가 뭐가 아프고 힘도 없고 뭐 배탈도 나고 이러면 엄마들이 간장물에 타가지고 하나 줬거든. 다 그게 유익균을 장내에 공급해서 장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유익균 때문에 잡균들이 오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은 첫 번째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데다가 뭐라고요? 유익균이. 근데 그 유익균은 어떤 균이라고?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에도 죽지 않는 균. 그죠? 문제가 있어요. 왜? 너무 냄새가 꼬리꼬리하게 나. 애들한테 그걸 먹이려면은 싸움을 해도 애들 안 먹어요. 왜? 혐오식품이 됐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절대로 콩을 발효했을 때
발효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꼬리꼬리한 냄새는 과발효, 부패의 냄새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발효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발효가 지나쳤다면서요. 그리고 잡균 처리. 그걸 발효할 때 사용했던 도구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에서 살균하는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국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발효할 때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맛있게 하는 연구를 5년 동안에 무려 연구비를 50억이라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요. 순창군과 함께 대학 교수를 수십 명과 같이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짚을 가지고 발효했던 메주 가지고 된장간장을 많이 해먹습니까? 안 해먹습니까? 안 해먹어요. 왜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장독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30분 만에 메주로 우리 콩을 담글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1년 360을 언제든지 깍두기 담그듯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제주도에 있는 어떤 중학교 같은 데서는 학교 교실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먹을 된장간장을 교실에서 직접 담굽니다. 그런 일들 지금 현재 태초 먹거리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체험 교실을. 30분 만에 또 김치 담그기.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왜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엄마가 만든 건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어요. 근데 지가 담근 건 먹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다가 또 그 속에 유익균이 있고 소화가 잘 되니까 유익균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특히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의 장점인데 그동안에 이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불편한성 때문에 이게 계속 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태초 먹거리에서는 하여튼 30분 만에 김치 담근다. 30분 만에 우리 콩으로 된장, 간장 담근다.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사고 있는 상업용 된장, 간장 있죠. 다 상업용 된장, 간장 다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본의 기꼬만 미소 유명한 된장, 간장이죠. 전 세계를 잡았죠. 일본의 기꼬만이나 미소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된장은 간장은 콩을 발효할 때 고초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황국균이라는 균을 사용해요. 이 황국균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균이에요. 이걸 가지고 발효하게 되면요, 첫째 단맛이 더 좋습니다. 우리 양조 간장 뭐 하든 재래 간장 하게 되면 맛이 뭐예요? 짜다라는 건데 거기는 달사하잖아, 그죠? 단맛이 있다. 그리고 감칠맛이 있다. 그리고 발효 기간이 짧아진다. 돈 버는 거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꼬만 미소라는 간장, 된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황국균은요, 60도씨가 되면 다 죽어요. 끓이는 과정에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토종균들 뭐예요?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해도 죽지 않는 기꼬만 미소를 이길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이 장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10대, 20대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세계화를 해서 기꼬만 미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날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 중에서 초점은 결국 뭐예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또, 아니, 교수님, 콩을 발효하게 되면은 95%가 소화된다 그랬는데, 나머지 5%는 어떡할까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 역시 있습니다. 나머지 5%까지 다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 중에는 아예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인애플, 키위. 자, 이런 고기 재일 때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집어넣죠. 왜 집어넣어요? 부드러워지는 소위 연육작용이라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파인애플과 키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콩으로 만든 그 찌개,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를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파인애플 한 조각 먹으면 단백질 100%. 단백질 100%. 이해되세요? 네. 그다음에 자, 탄수화물도 좀 더 소화가 잘 되게 만들겠다. 그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같은 이런 성분,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자연적인 재료가 뭔지 아세요? 무예요, 무. 무 속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무나물, 무무침.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우리 먹거리 음식 속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다 곳곳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건강한 게 뭔지, 그냥 맛있는 게 뭔지, 그냥 맛있는 거 찾으러만 해죠. 1시간씩, 2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또 서가지고 30분씩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려가지고. 또 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지? 거기 들어가면. 빨리 먹고 나오면서 장은 다 망가뜨려 놓고 나오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먹거리 하나만이라도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기본 기능대로만 우리가 관리만 제대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 인간의 욕심, 과욕,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보암직한 것만 찾아다니는 소위 선악과 같은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본을 회복하는 방법. 제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아, 교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자연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곤란한 표정을 합니다. 아, 교수님 저는 저 서울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지리산으로 갈까요? 뭐 속리산으로 갈까? 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주로 산속에 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프로그램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에 살든 속초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전원주택에 살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치아를 32개를 주셨으면 32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음식 먹었던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게 되어서 흡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인이다 말이죠. 그동안에 뭐요? 전부 다 뭐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여튼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전부 다 잊어버렸던 것들이 전부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는 특효약과 비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평범히 비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각자마다 다 기능이 다 있다고. 왜 하나님이 귀찮게 말이죠. 무하고 파인애플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만들었으면 한 개 가지고 우리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 안 해놓을 수 있어요. 그죠? 다양성 있게.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다양성 있게 만들듯이 식물들도 그렇게 다 다양성 있게 먹거리도 다 다양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먹거리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양성분이 있는 것이지 그 중에 몇 개 성분 가지고 특효약이다, 비법이다, 특효약이다, 비법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 이제 좀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그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죠? 같이 직장 생활 하는데 저 사람 나가는데 나 혼자 계속 먹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한 그릇 먹을 때 내가 똑같이 한 그릇 먹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그릇 먹을 때 내가 반 그릇만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면은 내가 먹었던 반 그릇은 다 약이 됐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배가 고파서 안 될까? 반 그릇 먹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또 핑계댈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위는 이렇게 주머니라 그랬죠. 주머니. 이런 주머니예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밑에 관략근, 위에 관략근 끈으로 묶어가지고 2시간 동안 주물러요. 주물러가지고 죽을 만드는 역할을 바로 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말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가 나와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음식이 꽉 차가지고 주물르면 아래 위로 삐져나오겠죠. 꽉 차가지고 주물르면 위로 삐져 올라가면 역류형 식도염, 밑으로 삐져나가게 되면 십이장 궤양. 그래서 항상 음식은 3분의 2만 채우고 위에 빈 공간을 두도록 했어요. 그래야 좀 주물러도 괜찮잖아요. 그죠?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음식이 차곡차곡 차가지고 센서까지 딱 차게 되면은 센서에서 뇌에다가 음식 찼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면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과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갑자기 나오면서 배가 부르면서 음식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센서가 3분의 2 되는 지점에 붙어 있는 이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고 난 15분 뒤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15분 동안 천천히 밥을 먹으면 절대로 3분의 2 이상은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주로 살찐 사람이 뭐예요? 빨리 먹는 사람, 꽉 채운 사람. 5분 만에 꽉 채우고 10분 만에 꽉 채운 사람들. 2, 3분 만에 꽉 채운 사람들. 그러면 자꾸 살찐다고 걱정합니다. 자기가 많이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많이 먹지 마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배부를 때까지 먹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이게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분 이상 밥을 먹게 되면 절대로 3분의 2 이상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포만감이 일어나서.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다 하나님의 태초예요. 이 핑계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다 센서의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도 다 그렇게 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르쳐야 된다? 집에서부터. 여러분 아이들 대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소화 안 된 음식이 다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부패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많은 특히 젊은 세대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세대를 만든 것이 현재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렵지만 훈련, 아까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죠? 샐러드를 먼저 먹고 또 들깨 넣는, 통들기 넣는 밥도 먹어보고.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먹었던 모든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본인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서? 현미랑 현미 찹쌀이 있잖아요. 그것도 영양가가 많이 차이 나는지 우리 몸에 어떤 게 더 유익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찹쌀과 맵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찹쌀과 맵쌀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성분의 차이예요. 다른 뭐 영양학적으로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찹쌀을 언제 먹죠? 전통적으로. 그죠? 간혹 먹잖아요. 매일 먹지 않잖아요. 자, 매일 안 먹는 이유가 뭘까요? 아예 소화가 잘 되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막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굉장히 지혜스럽고요.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분석은 못하고 과학적 데이터는 없지만 임상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우리한테 하나하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죠? 알려주는데 찹쌀은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네들이 찹쌀은 특별한 날만 먹었던 거예요. 특별한 날만 먹고 물론 생산량이 작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얼마든지 사람 많이 먹으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찹쌀의 양이 좀 작은 편이에요. 다른 쌀을 먹는 나라, 동남아시아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그죠? 동남아시아는 거의 쌀 있는 게, 찹쌀 끼가 없잖아요. 막 날라다니는 쌀을 먹잖아요. 그죠?
그죠? 풀풀 날리는 살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소화력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동남아에 있는 분들은 동남아 사람들 되게 다 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사병도 많고요. 날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날씨 때문에 오염된 것들, 그다음에 그 식중독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부분 때문에 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중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절미는 거의 찹쌀을 많이 쓰는 편이지 않습니까? 인절미에 뭘 묻혀서 먹죠? 콩가루를 묻혀서 먹죠. 그게 초상의 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빵을 먹으면은 빵 속에 포함된 단백질 중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을 글루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글루텐은 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끈적끈적하고 찰기가 있도록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글루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빵이 이렇게 부푸는 게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빵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글루텐이 없으면 떡이 된단 말이죠. 그죠? 글루텐 때문에 빵이 부푸니까 빵이 얼마나 맛있어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면발이 쭉쭉 당기는 거 좋죠. 근데 그 글루텐의 분해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음식 먹거나 이렇게 또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한의원 같은 데서는 가급적 밀가루 음식 먹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바로 소화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콩가루를 사용할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밀가루를 이제 수제비 한다고 한 주먹 해가지고 계속 수제비에서 손을 주물러주면 이제 수제비가 좀 이게 쫄깃쫄깃하게 되겠죠. 쫄깃쫄깃 된 밀가루가 된 거 거기에다가 콩가루 하나를 한 숟가락 넣어서 한번 주물러 보세요. 금방 풀어져 버려요. 싹 풀어져 버려요. 끈적끈적하기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글루텐이라는 부분, 빵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콩가루. 이게 우리 조상님의 지혜인데 다 조상님의 지혜가 어디에 맞춰지겠다고? 소화가 잘 되는 쪽으로 맞춰져요. 발효 음식 그렇죠. 콩가루 그렇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쪽으로 지금 맞춰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씹는 부분에 대해서 먹는 양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경제 성장을 빨리 하려고 밥 먹는 시간도 짧아야 되고 애들 밥 먹는 시간도 어떻게 해요? 짧게 해서 그저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아이들의 운명을 망친 거죠. 밤늦게 아이들 들어왔을 때 11시, 12시 돼서 들어왔을 때 엄마가 닭다리 해주고 돈가스 튀겨주는 게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수능 점수 1점이 더 올라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면역력은 엄마가 지금 망쳐놓은 거로. 근데 엄마가 그 사실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가 그 사실을 현재 모르고 있다고요. 그죠? 그것만 고치더라도 우리 10대 아이들의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초점이 이 동물성 단백질이 먹지 마라가 아니고 맛있게 먹자. 찌개 끓이면 아이들 안 먹겠죠, 그죠? 저희들은 어떻게 먹게 하는지 아세요? 청구장 분말을요, 믹서기에 넣고 바나나 집어넣고 청구장 분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트 있죠, 드링킹 요거트 집어넣고 휙 갈아가지고 쉐이크를 만듭니다. 쉐이크 만들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제한테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전국에는 몇 개 카페에서는 이어가지고 지금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의 스낵을 좀 바꾸자. 그 스낵들은 전부 다 굉장히 맛있게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맛있다고 하는 그 사용된 재료들은 전부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고 맛있는 먹거리.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제과사나 제빵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그 맛있으면서 소화가 잘 되어서 장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먹거리나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도 제목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음식이 여러분들이 다 약이 된다고 먹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거의 대개 한국 사람은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이 다 독이 되게 먹고 있다. 그래서 음식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약이 되도록 주신 것이지 독이 되도록 주신 게 아닌데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기본을 무시하는 삶을 사니까 원래대로 다시 회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하더라도 벌써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다 약이 되는 음식이 되어서 여러분 건강 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온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또 영육 간에 그런 강건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